버린 바로 그 종목 LG화학입니다. 네. LG화학이 무려 42% 이상 손실이 나 있는 상황이고요. 67만 7,400원에 비중이 5%니까 그나마 좀 비중은 그러네요.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거의 67만 원대면 작년 8월 수준이에요. 이제 그 다음부터 쭉 이렇게 된 거라서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도 계속 하락하면서 진짜 이제 38만 원까지 내려와 있고 지금 거의 저점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내려가면 정말로 많이 힘드실 것 같거든요. 시청자님 2차 전지 관련주로 더욱더 상승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매수를 하셨습니다. 작년 7월에 잡으셨고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좀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면서 80만 원 근처까지 갔었는데 결국에는 80만 원 찍지 못하고 좀 급락을 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그랬군요. 시청자님께서도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매수하자마자 이 종목 이렇게까지 떨어지니까 좀 많이 속상하고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지금 그래도 비중이 5%밖에 안 되시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해서 조금 목표가를 매수가를 낮춰야 할지 그렇다면 조금 더 수익의 기회가 있는 건지 또 장기로 가져가실 생각이라고 하니까요. 좀 대응 전략을 차근차근 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LG화학이라는 이름을 믿고 매수를 하셨다고 했는데 근데 또 목표가를 낮게 보고 계시는 않거든요. 그렇죠. 75만 원으로 보고 계신 상황이라서 그럼 지금 가격보다 거의 2배 가까이 그렇죠. 올라가야 하는 건데 예. 한번 일단 LG화학에 대해서 75만 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셨을 때는 그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럼요. 근데 그 이후에 한 번 놓쳤던 게 뼈 아픕니다. 근데 그 목표가를 낮추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러니까. 가보자. 자, 그러면 네. 박수범 이사께서는 투자 의견, 매도, 보유 어떤 겁니까? 전 보유.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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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김구리 전문가는요? 저는 보유입니다. 오, 자, 그러면 우선은 팔아야 되는 의견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일단 LG화학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2차 전지에 대해서 최근 들어서 에코프로 관련 그룹주들의 움직임도 그렇고 그리고 포스코 계열의 이제 밸류체인이 잘 되어 있는 기업들의 움직임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보면 뭔가 지금 힘이 없죠. 그리고 아직까지 명확하게 여기가 저점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주가 반등이 나와줄 수 있습니다라는 신호가 아직 나와주진 않고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LG화학도 마찬가지라고 좀 보셔야 돼요. 물론 우리가 LG화학이라 한다면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을 대략적으로 한 3가지 정도로 좀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석유화학 쪽이고, 두 번째로는 생명과학 관련된 제약바이오 쪽이라고 보시면 되고, 세 번째는 지금 이제 2차 전지 소재 쪽 분야인데, 문제는 이제 2차 전지 쪽이 지금 이제 문제가 조금 되고는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물론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 LG 에너지솔루션이 계속해서 하락하다가 오늘 좀 오랜만에 좀 반등이 좀 살짝 양봉으로 반등이 나와주긴 했는데 여기가 저점인지 아닌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리고 저는 2차 전지에 대해서 이제 좀 롱텀 포지션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본다면 어차피 6월 달부터 공매도가 다시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전에 작년 같은 경우에 제가 지난주에도 방송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롱숏 전략을 쓴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를 사면 하나를 공매도를 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작년에 반도체를 사면서 오히려 2차 전지를 공매도를 쳤던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이 공매도에 대해서 많은 불만을 표시를 하셨고 그 부분들이 또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금감원 쪽에서도 한번 그렇게 좀 바람을 일으키기도 했었는데 실제 불법적인 공매도가 일어났던 건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서 업팅 룰을 어긴다든가 아니면 그 외에도 지금 그저 무차익 공매도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았다라는 건데 그동안 보게 되면 그게 이제 외국계 기업이든 국내 기업이든 그런 부분들이 좀 많았던 부분들이다 보니까 공매도에 대해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신뢰할 수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많으신 건 저도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모든 건 그래요. 이 공매도라고 해서 무조건 안 좋게 볼 게 아니라 항상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장점이 있으면 단점은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어차피 공매도로 내려간 종목은 셔커버링 물량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단기간 급등 패턴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다만 제가 보는 관점에 있어서는 LG화학이 지금 LG화학도 하나의 또 2차 전지로 좀 묶여 있다 보니까 이번 6월 달에 공매도가 재개가 되는데
지금 같은 분위기라면, 지금같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계속 올라가는 분위기라면 외국인들은 또 2차 전지에 대해서 공매도를 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외국인들이 공매도를 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공매도 이제 친 포지션을 정리를 안 했어요, 최근에 그 주가 지수가 반등 나오고, 대체적으로 단기간 크게 조정받았던 업종들이 대체적으로, 지난주였나? 한번 크게 올랐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유일하게 오르지 못했던 게 2차 전지 쪽이었거든요. 2차 전지가 오히려 빠져버렸어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과대납폭주인데도 불구하고 더 빠지네라고 또 판단하면서 아직까지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공매도 포지션을 정리할 생각이 없구나. 그러면 6월 달부터 다시 한번 더 공매도가 재개가 되면 이거 다시 또 작년과 똑같은 패턴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야? 반도체는 더 많이 매수해버리고 오히려 지금 2차 전지에서는 또 공매도를 쳐버리고 이런 작년과 비슷한 흐름이 나오는 거 아니야라는 의심의 눈초리가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의 포지션 움직임들을 봤을 때 업종별로 해서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래 LG화학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앞으로 성장 가능성도 있고 저는 2차 전지 저도 좋게 바라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의 수익이 되냐 안 되냐의 관점에서 물어보신다면 지금 당장은 2차 전지는 건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은. 그리고 만에 하나 대응하시더라도 아예 나는 한 5년 들고 갈 거야. 한 10년 들고 갈 거야. 라는 생각이시라면 저는 오케이입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나는 투자 금액이 작은데 좀 가대낙폭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스윙 관점으로 아니면 단기 반등을 노리고 좀 들어갔다가 하신다면 저는 그런 분들은 절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2차 전지는 건드리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가 지금 현재 2차 전지가 솔직히 지금 시장에 주는 영향이 좀 크긴 합니다. 네. 코스닥 지수 밀리는 거 보면 그 다 2차 전지 때문이거든요. 지금 현재 에코프로 밀려버리고 에코프로 BM 밀려버리고 2차 전지 쪽에 시가총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거기다 최근 제약바이오까지 지금 최근에 주가 움직임이 좋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특례 상장한 제약바이오 회사들도 좀 밀려버리고 있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지금 코스닥이 코스피에 대비해서 상당히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분위기는 제가 봤을 때 올해 연말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오히려 지금 현재 반도체라든가 주도 업종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그리고 그 외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지 못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우리가 저점 매수라든가 신저가 매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떨어지는 칼날에 그야말로 떨어진 칼날을 잡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생각한다면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상황에서 어디가 저점이라고 판단하시고 일본과 이동평균선 간에 좀 괴리가 좀 생기고 좀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난 저점이라 생각하고 들어갈란다 라고 하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까지는 좀 X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목표가랑 손절가만 들어보겠습니다. 네, LG화학에 대해서는 저는 목표가 없고요. 지금 당장 그냥 정리하자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자, 아직 바닥일까? 그리고 공매도 재개에 대한 그런 부담감. 네. 그리고 또 시장이 또 기회비용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매도 의견 제시하셨습니다. 자, 김근우 전문가는 그래도 보유입니다. 어떻습니까? 희망이 좀 있을까요? 저 우선은요, LG화학은, 그 2차 전지 기업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전기차 배터리향 매출이 50% 정도 되고요. 그리고 큰 게 이제 석유화학이 한 40%, 소재가 한 7%, 8%, 이렇게 정도 매출 비중이 있거든요. 그 말은 2차 전지 업황을 제일 많이 탑니다. 아시겠지만, LG 에너지 솔루션이랑 같이요. 근데, 저라면으로 가정을 하면요, 저는 사실 매도입니다. 근데 지금 의견을 주신 게 저 장기 투자할 거예요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유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차라리 이렇게 뷰를 보고 계시면은 저는 괜찮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얼마가 걸릴지는 모릅니다. 이게 막 1년 넘게 2년, 3년, 4년 이렇게 걸릴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제가 어떻게 다 100% 예측하겠습니까? 다만 지금 2차 전지가 안 좋잖아요. 우리가 한번 이런 측면으로 바라볼 필요는 있어요. 반도체가 정말 안 좋았던 시절. 예를 들어 한 2년 전에
21년도 끝나고 디램 낸드 가격 막 폭락하고 삼성전자도 막 쭉 내려가고 막 5만 원 가고 이랬을 때 기억해 보세요. 우리 메모리 반도체 너무 안 좋네. 언제 좋아지는 거야? 이런 관점이 있었잖아요. 2차 전지도 그런 사이클이 충분히 올 수 있습니다. 대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요. 그렇게 산업을 좀 공부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렇게 바라보실 거면 이렇게 가는구나, 이 구조로 가는구나. 여기서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기업은 매출은 어느 정도 나오는데 빚은 얼마 있구나, 얼마 버틸 수 있겠구나. 버텼을 때 예를 들어서 지금 광물 가격 같은 거 턴어라운드 나오면은 그리고 매출 올라가면 어떻게 바뀌겠구나, 이렇게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장기 투자가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일단 제 뷰에서는요, 올해 이제 2분기 정도면은 바닥 슬슬 찍고 4분기 정도부터 반등 정도는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이건 제 뷰입니다. 이제 저는 3년, 4년, 5년 보는 게 아니고 네. 길어야 한 1년 정도 봤을 때. 네. 그러면 지금 말씀 주신 목표가가 이 75만 원이에요. 저는 제 뷰에서는 75만 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대에서 좀 더 빠지면은 이 38만 원에서 한 35만 원 정도 가격대 있잖아요. 이 가격대에서 저는 추가 매수를 하셔가지고 평균 단가를 쭉 낮추시고 네. 목표가를 저는 한 55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쭉 내려갔다 올라오는 파동에서 익절하고 나올 수 있도록 이 전략이 저는 유효해 보이고요. 75만 원은 이게 지금 제일 좋을 때 가격이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보면 사실 주식이 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순환 구조도 좀 보면서 체크하시는 게 오히려 투자하시기에 좀 더 편할 수 있다는 것도 팁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추가 매수해서 목표가 어디서 팔까요? 저는 55만 원 말씀드릴게요. 55만 원으로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손실이 많은 종목 LG 화학이 되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실상 두 분 다 매도인데 우선은 박수범 이사께서는 목표가 제한하지 않으셨고요. 손 작가도 지금 현재가로 좀 말씀하셨습니다. 얼른 좀 나와서 다른 쪽으로 좀 가자라는 관점이시고요. 네. 또 김건호 전문가께서는 우선 보유 의견 주시는데 30만 원 중반대에서 추가 매수를 한 다음에 목표가를 55만 원으로 잡은 겁니다. 손절가는 없으니까 이 부분 한번 투자에 반영해 보시기 바랍니다.